현재 문재인 정부가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겠다. 그러면서 통일부가 온라인 공청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그 교류의 주체로 넣고 또 그 북측하고 그 왕래하고 이런 그 절차도 쉽게 하고 그렇게 해서 더 그 원활하게 관계가 더 좋아지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은 국민들은 그게 나쁜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이게 사실은 굉장히 덩어리가 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러한 그 통일부 문재인 정권의 이야기에 대해서 그거 안 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법조문상 그 법체제상 안 된다.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겠죠. 그 다음에는 반공, 여기에 투철한 국민들은 또 안 된다 이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면서도 그러면 통일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통일을 하지 말자. 이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또 통일은 해야지.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힘으로 쳐들어가서 뺏겠다는 거냐? 그러면 그럴 수 있으면 좋지만 되겠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형편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1990년 8월 1일에 제정이 됐고 시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만들 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면 이걸 통해서 북한 땅에 왕래를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그러면 쉽게 말해서 친북이냐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보이죠. 그런데 이 법률을 만드는 정부에서조차 이거 왜 만들었느냐 하면은 통일하려고 만든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이야기를 해봅시다. 통일을 하면 가령 김대중 대통령이 통일을 하면 통일한국에서 대통령은 김일성이 시키자, 김정일이 시키자, 김정은이 시키자 이랬겠는가? 혹시 그 인물이 공산주의자라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은 인간의 욕심을 너무나 모르는 것이죠. 그거 아니다 하는 겁니다. 누가 됐든 적어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다 하는 사람이 통일을 이야기할 때는 우리 대한민국이 주도권을 쥔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흡수통일한다. 그래서 이런 거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북한은 가만히 앉아서 흡수통일 당하느냐? 물론 안 그렇겠죠. 그들은 힘으로 우리를 쳐들어와서 적화통일하겠다. 지금도 그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이 어떤 시대입니까? 시진핑도 돈이 중요한, 푸틴도 돈이 중요한 시대가 아닙니까? 그런데 김정은이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한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순위가 문제가 아니고 평양에서 쥐들만 먹고 사는데도 가난하죠.
나머지 주민들은 돌보지 않습니다. 그거 다 따지면 그게 어떻게 그게 그 시스템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그게 유지되는 한 이 자본주의 체제, 경제적인 어떤 경쟁에 뛰어들 수 있는 능력, 또 경쟁이라는 것은 신뢰할 수 있어야 경쟁의 세계 시장에 들여주죠. 국제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들은 영원히 대한민국의 흡수통일 대상으로 머무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통일을 한다. 헌법에 넣어놓고 있죠. 평화적인 통일을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전쟁하지 않고 우리가 통일을 하려고 전쟁 일으키지 않는다 하는 정도의 뜻인 것이죠. 그들이 우리를 침공했다. 우리에게 힘이 있다. 그러면 반격해서 힘으로 통일해버리면 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하는 부분이죠. 그게 아니면 지금처럼 북한은 돈도 없고 약도 없고 쌀도 없고 그렇지 않습니까? 에너지도 없고 그거 가지고 지금 주면서 좀 정상적인 집단으로 바뀌어라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현재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이 흥정에 능력이 제로입니다. 갖다 바치고 욕만 먹고 있죠. 그래서 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은 애초에 대한민국이 저 김씨 일가가 차지하고 있는 북측을 흡수통일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문을 열고 너희가 센 그지야. 너희는 이게 인간 사는 게 아니야. 이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문을 비집고 열기 위해서 만든 법률이다. 그런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았느냐? 똑같죠? 흡수통일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이거를 혹시 같이 손잡고 5대5로 나눠 먹게 하는 그 일국양제로 가자. 그랬다면 그건 멍청이라고 해야 하겠죠. 중국이 일국양제 이야기 하는데 5대5 먹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라고 하는 것이 그 맨 처음에 쓰임이 딱 정해 있다. 그걸 알고 이거 고쳐가지고 북한에 들어가겠다 해야 하는 것이죠. 이 문재인 씨 보면은 답답한 것이 우리 앞에 신무기가 있다. 그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신무기라고 칩시다. 그런데 그게 구멍 뚫는 것인지 나무 써는 톱인지 도무지 모른다 하는 것이죠. 알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머리로 생각해서 이 법을 고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머리 굴려가지고 지난번에 평양선언인가 뭔가 한다고 갔을 때 한번 있는 대로 고쳤죠. 뭐 밑에 그 시행령 뭐 고치고 그랬는데 어땠습니까? 리마연에서 그거 강의했는데 그거 했더니만 처음에 파일이 어떻게 됐든가 해서 방송도 원활치 않은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9.19 군사합의 그리고 평양선언 그거 그 협약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애초에 성립 안 됐습니다. 불성립인 것이죠. 그거 효과 없습니다. 문재인 씨는 그걸 지금도 무슨 설날이면 얘기하고 막 얘기하는데 김정은이도 알고 있죠. 그러니까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거 없다, 안 지킨다. 이미 우리가 먼저 행동으로 깨서 보여줬다.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거 찾아보면 요건을 구비하지 못했다. 우선 날짜부터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때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손 보려고 했죠. 세세한 거 엄청나게 구겨 넣어 놨습니다. 그런데 소용없다 하는 것이죠. 이거 그런 거 하자고 만들어 놓은 법률이 아니다. 평소에 민간에서부터 왕래를 하고 서로 동질성을 회복해 가면서, 그런데 또 이 동질성이 우리가 북한 닮아가고 우리가 북한 이해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그건 완전히 틀린 겁니다. 동질성은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이고, 우리 이 한반도의 지금은 이제 우리가 이 한반도의 주인이죠. 우리가 인간의 존엄성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가치가 있는지, 이런 것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자 하는 것이 이 교류를 하는 주된 목적입니다. 그걸 통해서 문을 열고, 그리고 세상에 눈을 뜨게 하고, 그리고는 흡수통일에 순순히 응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것이 이 법률이다. 그것이죠. 그래서 문재인 통일부에서 지금 기세 좋게 이거 바꿔가지고 오이사 조치 그거 날려버리고, 또 국가보안법도 무시하고 그냥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헌법이다. 그런 식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데 꿈 깨라고 해야 하겠죠. 우선 이 이야기를 해봅시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1990년 8월 1일에 생겼습니다. 그 법이 딱 있죠.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권에서 하겠다는 게 뭡니까? 이거 폐지하고 새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죠. 이거 고치겠다고 하는 겁니다. 먼저 마련해 놓은 것을 개정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개정을 전면 개정을 한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것도 좋습니다. 전면 개정을 하더라도 만약에 무엇인가를 자르는 데 쓰는 도구라면 붙이는 데는 못 쓰겠죠. 그러한 절대적인 한계가 있다 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좀 살펴보기로 합시다. 문재인 씨가 하겠다고 하는, 개정하겠다고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왜 만들었는가 하는 이 목적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는 게 법률의 운명이다. 이것을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부 한 9가지 정도 되는데, 제정 이유를 확실히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남북한 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교류 협력에 대한 승인, 신고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고 한다. 그러면은 교류와 협력을 하겠다. 이것이 목표죠. 그런데 어떻게 돼야 할 수 있냐? 승인, 신고 절차가 있어야 그 다음에 교류와 협력을 할 수 있다. 그렇겠죠. 이 승인과 신고 절차가 마련이 안 돼 있으면 꼼짝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는 다시 할 텐데, 아예 이 제정 이유에서 이것을 밝혀놓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법률은 결국은 이렇게 승인해 줄 수 있다. 이러한 신고 절차가 있으니까 이 절차를 이용해야 된다. 바로 승인과 신고가 핵심인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통일부에서 하는 게 뭐냐면 덜 승인하고 덜 신고하는 쪽으로 바꾸겠다. 이미 있는 법을 당연시 하면서 거기서 조금 바꿔서 원하는 대로 넘어가면 되겠지 하는 게 변호사 마인드인데, 그건 법을 모르는 것이죠. 지금은 있는 법을 두고 변론을 하는, 그것을 갖고 나한테는
이번 경우에는 이게 억울하다고 하는 변호사가 할 일이 아니고 법 자체를 고치는 일 아닙니까? 이 법은 원래 규제, 그 규제를 하는 법이지 규제를 없애는 법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규제를 없애면 이 법이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선 이거 하나는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3항에 보면은 남북한 간을 왕래하고자 하는 남북한의 주민은, 그러니까 이제 남북한의 주민이 왕래하고 싶으면, 그러면 국토통일원 장관이 발급한 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 그전에는 국토통일원 장관이 증명서 발급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되니까.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 평화통일을 하기 위해서 장관이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아주 협소하게 이렇게 정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아도 왕래할 수 있다. 이번에 이런 식으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죠. 증명서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법이 없던 상태로 가게 되죠. 이 법이 없던 상태로 가면 남아있는 것은 남북한에 왕래하는 것은 할 수 없고 할 길도 막히고 단지 그런 행위를 하면 헌법에 위반될 뿐입니다. 이걸 좀 잘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반복해서 나오니까 나중에는 저절로 이해를 하게 될 겁니다. 제4호, 재외국민이, 지금 우리나라 밖에 있는 재외국민이 외국에서 북한을 왕래하고자 할 때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러면 그 전에는 재외국민이 북한을 왕래하면 무조건 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 법률이 재외공관장에게 신고를 할 수 있게, 일정 사유가 있을 때 신고를 할 수 있게, 물론 다 정해놔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고하고 신고를 받아주면은 왕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뭐를 하겠다는 거냐? 신고 안 하고 가게 해주겠다. 그러면 이 법이 없는 상태가 되죠. 없는 상태가 되면 결국은 보호도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겁니다. 이 법은 규제함으로써 북한에 가고 싶은 사람을 보호해주는 그런 법이 되는 것인데, 규제를 손 뗀다. 그러면 보호 못 해주고 못 가게 된다, 이런 겁니다. 가면은 각자 책임지고 각자 법을 위반하고 가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 법률도 효력을 잃고 그렇게 개정을 하면 문재인 정부도 아무 힘을 못 갖게 되고 이렇게 되고 맙니다. 5항, 남한 주민이 북한의 주민 등과 접촉하고자 할 때 국토통일원 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한다. 이 승인을 통해서 대한민국 헌법이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승인하는 그 경우는 예외로 한다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문재인 정권은 그 승인하지 않고 드나들게 한다. 될 줄 알았겠죠. 애초에 이 법의 제정 이유에 반한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지막 9항입니다. 이 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증명서를 발급받지 않고 남북한을 왕래하거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북한 주민과 접촉하는 경우, 또 승인을 받지 않고 물품을 반출하거나 반입하거나 협력 사업을 시행한 경우에는 이를 처벌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에서 금지하는 것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헌법이 규정한 그 범위 안에서
따지면은 헌법을 집행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런 경우는 하겠다. 그냥 북한이 좋아서 북한하고 왕래하고 싶어서 그런 사람들 하게 해주겠다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국가를 지켜야 하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맨 처음 법은 최초로 만들어질 때 제정법에서 그것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개정을 반복하더라도 이 제정법의 제정 이유, 기본적인 사항들, 이것을 바꿀 수 없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라는 것이 어째서 필요했는가? 이제 통일을 위해서 이런 것을 시작했다 그랬는데 어째서 필요했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 지구 전체를 생각해 보면 그 중에서 우리가 갈 수 없는 나라가 얼마나 있습니까? 좀 절차가 복잡할 수도 있고, 그렇죠. 제한이 좀 될 수도 있는데 절대 갈 수 없는 곳이 바로 북한입니다. 그렇게 되겠죠. 이것은 이제 편의상 북한 이렇게 부르는데 미수복지고 우리 헌법에 따르면 그렇게 불러야 하겠죠.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우리 국민들이 볼 때는 북한이라고 하는 것이 땅도 이어져 있고 또 보면은 사람들이 왕래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국가는 원래 법대로만 움직이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갈 수 있는 길이 없다 하는 겁니다. 사실은 지도상에 표시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못하고 오지 못하는 겁니다. 법을 위반하지 않는 한. 그런데 여기에 보트를 하나 띄운 것이죠. 대한민국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이라는 밧줄을 꺼내서 거기에 보트를 매달아 놨습니다. 처음에는 북한 측하고도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북측에서도 이 보트에 줄을 달아서 그쪽에 묶어 놓은 겁니다. 여기에서 유의할 것이 이 교류협력 보트라는 것에는 돛대도 없고 또 이렇게 노를 저어서 갈 수 있는 노도 없고 동력도 없습니다. 그냥 양쪽에 줄이 연결되어 있다. 그 시골에 가보면 그런 배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보트는 어떻게 움직이는가? 대한민국에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밧줄을 매서 내놓으면 북측에서 이것과 흡사한 어떤 자기들의 법을 가지고 이 밧줄에 달린 이 보트에 달린 줄을 잡아당깁니다. 인력으로. 그렇게 잡아당기면 보트가 그쪽으로 끌려가겠죠. 그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 건너갈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기업도 가고 개인도 가고 이렇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트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면 그냥 부서져 버리는 것이죠. 다시 돌아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바로 이 법률상의 증명서, 신고, 승인하는 이 모든 요건을 갖췄을 때 그때만 이 보트가 대한민국을 벗어나서 북측으로 갔는데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것이 그 구조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까지 어땠습니까? 북측에서는 자기들이 필요할 때는 이 줄을 잡아당기기는 해놓고 돌려보내지 않거나 아니면 거기에 실려있던 물건들을 다 자기네가 차지하고 영영 가져버리거나 또 어떤 때는 여기서 이 보트를 내놔도 줄을 안 잡아당기거나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해가 되겠죠. 따라서 남북 교류 협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 보이지 않는 지도상에 정식으로 표기가 안 되는 북한이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는 것이 단지 이 법률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률은 지금 만들어 놓은 거에서 문재인 씨가 원하는 대로 이걸 확장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 보트에 모터를 달아주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바로 대한민국 헌법에 위반이 됩니다. 이와 관련된 일을 한 모든 사람은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지금은 안 받지 않느냐? 그야 그렇죠. 문재인 씨 앞으로 영원히 살 겁니까? 반드시 이것은 바뀌게 되어 있고 바뀌면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자기는 정상적으로 법 집행을 했다고 생각하는 저 말단 공무원까지 또 민간 단체에 있는 사람들까지 반드시 다 처벌됩니다. 법을 지키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데 무식한 죄라고 해야 하겠습니까? 이 법률은 그런 겁니다. 지금 통일부에서 이거를 고쳐서 뭐를 하겠다고 하는데 애초에 안 되는 짓을 하고 있다. 그런 것이죠. 볼까요? 이번에 김현철 통일부 장관이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거를 만들어 가지고 온라인 공청회를 하고 그리고 나서 6월에 이제 국회에 보내겠다고 하고 있죠. 그들의 그 제안 이유 좀 길지는 않습니다. 대충 살펴보기로 합시다. 통일부 장관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990년에 제정된 이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은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원칙과 절차를 정함으로써 통치행위의 영역으로 인식되어 오던 남북 교류 협력을 법률에 따라 추진할 수 있는 근거로서 역할을 해왔다. 상관없는 얘기고 앞에서 했던 말과 비슷하죠. 그런데 이 통치행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헌법학자들이 한 100년, 200년 전 서구에 다른 나라에 왕이 있던 그런 통치 체제에서 차용해서 쓴 용어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건국한 그날부터 통치행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이 보통 통치행위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대통령은 단지 5년짜리 공무원이고 법에 따라 움직이는 법 로봇인 것이죠. 법을 벗어나면 전기코드 빠진 깡통 로봇이 되는 겁니다. 이번 개정은 남북 교류 협력에 있어서 민간의 역할을 제도적으로 보장해온 이 법률의 취지를 확대하여 이 법률의 취지는 남북 교류 협력을 통해서 동질성을 회복하고 우리가 평화롭게 흡수통일한다. 왜냐하면 이것보다 상위의 헌법이 있고 헌법이 그렇게 밝히고 있으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취지를 확대하겠다. 그래서 교류협력 추진의 기초가 되는 접촉의 허용 범위를 넓히고 그러니까 남북 간에 접촉하는 방법을 더 넓히겠다. 그냥 어디까지 넓히면 이 사람은 만족할까? 휴전선 그냥 뜯어내 버리면 만족할까? 우리 국민 중에는 그러면 좋겠다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힘센 사람이 다 갖는 겁니까? 그런데 앞뒤 생각 안 하고 이런 소리 하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남북 간 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해서 다양한 주체가 조화롭게 남북 간의 교류 협력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보장하려는 거다. 그런데 이거 아무리 해도 소용없다. 앞에서 그 교류 협력 보트, 돛도 없고 노도 없고 모터도 달리지 않은 그냥 줄만 달려있는 보트, 이것만 확실히 이해하고 있으면 문재인 정부가 이렇게 하는 것들이 다 헛짓이다. 아마 김정은이는 이거 동의할 겁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걸 확대하겠다. 더 쉽게 하겠다. 예를 들어서 박원순 씨나 이재명 씨가 그쪽에 왕래하는 거를 직접 추진하는 주체가 되겠다. 그거 그냥 다 죽자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보트를 아무리 내놔봤자 김정은이 측에서 잡아당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미국이나 다른 이 북한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법 고치겠다. 그리고 밑에다가 또 무슨 민간위원, 소위 말하는 위원회 갖고 와서 이거를 잘하겠다 그러는데, 아니 아무리 잘해봤자 칼로 백날 썰면 동강동강 날 뿐이지 붙여지지 않는다. 좀 제발 좀 그 소리 좀 그만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 목적입니다. 이번에 개정안도 이 목적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목적, 이 법은 군사분계선 이남 지역과 그 이북 지역 간의 상호 교류 및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에 딱 쓰여 있죠. 통일입니다. 우리 통일하고 싶죠. 당연히.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바로 우리 헌법에 따른 그 통일을 하기 위해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을 만든 겁니다. 북한에 더 쉽게 가고 더 자주 가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평화적으로 흡수 통일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슨 연방국가 되기 위해서 이거 하는 거 아니죠. 흡수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강해져야 되고 부유해져야 되고, 그리고 북한의 그 침략적인 성격을 누그러뜨려서 그들이 순응하면서 대한민국 체제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종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그걸 위해서 교류 협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개정을 하겠다 하면서 이제 보니까 여기저기 손을 엄청나게 많이 대가지고 신구조문 대비표 이거 뽑아보니까 양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 제2조, 제1호에 보면은 제2조의 그 내용이 원래 법의 내용이 이겁니다. 용어 그 개념 정의. 그런데 이 개념 정의가 1호부터 4호까지가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1호와 2호 사이에 새로운 내용을 신설을 합니다. 그게 이것입니다. 바로 접촉이라는 것을 정의하면서, 접촉이란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의사를 전달하거나 전달받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면은 무슨 전화를 한다든지
편지를 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들, 무슨 방법을 통해서든 의사를 전달하는, 이것은 다 접촉이 된다. 이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이것이 이제 관계되는 게 뭐냐 하면은 제9조의 2가 됩니다. 제9조의 2를 보면 현행법이 남북한 주민의 접촉 제1항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1항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회합, 통신, 그 밖의 방법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의 그 법조문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번에 이렇게 바꾸겠다 하는 것이죠. 남한의 주민이 북한의 주민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추진할 목적으로 접촉하려면 통일부 장관에게 미리 하여야 한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는 만약에 전체를 신고해야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번호를 정해서 1, 2, 3, 4, 5 이것만 신고하면 된다. 이렇게 고치겠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그러면 만약에 전체가 1억까지였다. 한번 헤아려 보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 정해놓은 것이 보니까 전부 한 8가지 정도 된다. 근데 7가지 하고 기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1억가지 경우를 다 신고해야 됐는데 8가지만 신고하면 되는구나. 나머지 다 풀어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그렇게 두고, 다만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접촉한 후에 신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있던 그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랬는데, 이번에는 그냥 미리 신고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렇게 해서 그러면은 이것도 그냥 임의로 판단하면 되나? 이렇게 생각할 여지가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는 겁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는 자기들이 이런 거는 부득이한 사유다 하고 정해놓으면 되죠. 그러면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인정된다. 이거 누가 인정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이거 법관이 인정해야 합니다. 법 해석은 사법부의 그 주된 업무 범위에 들어가죠. 법관이 생각할 때 미리 신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을 하려면은 이거는 정말 불가능할 때만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미 있던 법보다 더 어렵게 만든 거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미리 신고해야 할 것을 한 8가지 정해놨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렇게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 제9조의 남북한 방문, 제13조의 반출 반입, 제17조 및 제18조의 6 협력 사업, 제18조의 5 북한 지역 사무소 설치, 제18조의 7 인도적 대북 지원 사업, 제20조 수송장비의 운행, 제7번째 북한 주민이 참석하는 국제행사 등 개최 및 참석, 8번째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남북 간 교류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및 이에 관련된 행위,
자, 이렇게 되면은 뭐 가지수 정했다 해도 사실은 그 밖에 해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문제는 여기에 정해놓은 것을 이것만 신고하면 된다. 그러면서 북한에 왕래하는 거 쉽게 해줬다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아십니까?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목적으로 해서 하는 사업, 거기에 따른 남북 교류 협력을 만약에 빨간색 줄이 바닥에 이렇게 거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 법이 규율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고치는 것을 보면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다 그대로 있죠. 똑같이 규율을 합니다. 신고해야 된다. 미리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제 불가능해야만 나중에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거야 문재인 씨가 풀어주고 싶으면 이 경우는 나중에 해도 된다. 이렇게 영으로, 대통령 영으로 만들면 됐는데 이제는 불가능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거 말고 남북 교류 협력에 의한 사업들, 그것이 빨간 줄 안에 있어서 이 법이 보호를 해주는데 그거 이외에는 신고할 필요 없다, 이것이 되죠. 이번에 개정하겠다는 게 그겁니다. 그거 이외에는 이전에도 신고 안 했습니다. 다 법 위반이니까. 북측 지역으로 탈출해서 가는 거 신고 안 해도 됐죠. 이번에 그거 신고 안 해도 된다고 합니다. 그거 신고 안 하면 그게 남북 그러니까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상의 사업이 됩니까? 안 되죠. 이 법으로 보호 못 받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이 이거 자기네가 핵심적으로 이번에 이렇게 넓힌다고 내놓은 거, 구조의 2, 쓸데없는 짓 하는 거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 쓸데없는 짓을 하면서 이거 개정해가지고 오이사조치 무력화하겠다. 이걸 새로 고쳤으니까 오이사조치는 이제 실효된 거다. 그것과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도대체 뭔 소리를 하는지 모르겠다 하는 것이죠. 어떻든 지금 이거 고치겠다고 한 구조의 이걸로 무엇이 확장이 됩니까? 그리고 이게 있으면 대한민국 헌법을 위반해도, 대한민국의 다른 실정법을 위반해도 이 법으로 다 그것을 다 처벌해서 면제시켜주고 법에서 제외시켜줍니까? 그럴 수 없죠.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죠.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로 보호를 받는 것은 국민이 아닙니다. 주민으로서 보호를 받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보호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합니다. 아예 차원이 다른 것이죠. 주민, 이것이 또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되는 겁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대한민국 헌법 밑에 있는 그런 국가의 한 분류가 되죠. 이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말하는 주민은 그런 거 없이 그냥 군사분계선 남쪽에 사는 주민, 이런 뜻입니다. 대한민국의 행정체제를 인정하면 북쪽에는 통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이 선을 기준으로 남쪽에 사는 사람, 북쪽에 사는 사람, 이렇게 나눠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 개정을 통해서 도대체 뭘 남북 교류를 촉진시키고 확대하겠다는 거냐. 스파이나 북쪽으로 탈출하는 사람들한테 면죄부 주겠다는 거냐. 그거는 아무리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이 있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씨와 통일부에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도대체
최소한 법은 알고 가야 하지 않겠는가. 우리 헌법은 부동의 법이고 대한민국 최고법이죠. 헌법에 위반하고 살아남을 길은 없다. 그런 겁니다. 지금 헌법을 야금야금 위반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놓고 헌법 위반할 수 없죠. 이게 대한민국의 핵이니까. 그런데 이번에 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이게 참 멍청한 짓을 하고 있다. 뒤에도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나오는데, 앞에 거 하나 더 볼까요? 이거는 그 신구조문 대비표 여기에 보면은 제2조 제2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 접촉이라는 것을 2호에 집어넣으니까 이게 3호로 밀려나겠죠. 이제 개정안에서는. 여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2호에 원래 교역이라는 것을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거기 밑에 이렇게 단서를 달아서 바꾸고 싶어 하는 것이죠. 단서를 넣었습니다. 이렇게 넣은 거예요. 이거 보면은 교역 당사자는 반출 반입의 당사자를 말하며 교역 사업자란 교역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이것을 이제 직접 다룰 것은 국회의원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야기하겠는데 이거 왜 고치는 겁니까? 이 단서를 넣음으로 해서 교역 사업자라는 것을 단지 교역을 업으로 하는 자 아무나 집어넣으려고 바꾸는 거겠죠. 그런데 그거 안 됩니다. 고치는 사람은 이렇게 고쳤는데 이거 2조 2호 이렇게 되는 것이죠. 교역이란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반출, 반입을 말한다. 그런데 여기다가 단서를 붙인 거죠. 교역 당사자는 반출, 반입의 당사자를 말하며 교역 사업자란 교역을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교역은 2호 본문에 따른 것이 되겠죠. 그럼 교역 사업자는 어떻게 되느냐? 남한과 북한 간의 물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채물의 반출, 반입, 그것을 업으로 하는 자. 그게 업이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범위가 줄어들겠죠. 물론 이 제정 이유에 보면은 좀 더 엄격하게 규정이 돼 있기는 한데, 아니 남북한의 물품 교역, 그것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교역 사업자다. 다른 나라하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겠죠. 교역 당사자는 반출 반입의 당사자다. 그냥 그 일을 맡아서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을지 모르는데 교역이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냥 반출 반입 당사자가 아니고 교역의 반출 반입 당사자다. 역시 남한과 북한 간에서 바르고 정해진 그것을 반출 반입하는 사람만 2조 2호상의 교역 당사자가 된다 하는 겁니다. 이게 뭐가 확장이 되는 겁니까? 더 축소되겠죠. 아니 뭐 이렇게 개정하라고 하십시오. 더 축소해서 여기에 어긋나는 사람 다 법 위반으로 잡으면 되니까.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고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고치는 거는 이 바보짓을 한다. 이렇게 보면 그만이고, 또 이제 언론에서 이것을 추적하고 분석하고 또 국회의원들이 이걸 제대로 따져야 하겠죠. 그들의 몫이니까. 그런데 이걸 해서 오이사 조치를 무력화하겠다.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이 우리가 흡수 통일하기 위한 건데 그거 망각하고 있으면 다 잡아 넣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5.24 조치를 무력화하겠다. 이거는 문재인 씨 제66조 제2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전, 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이것을 깨는 것이죠. 헌법을 위반하는 행위를 중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은 이게 좀 복잡하고 그렇다 하더라도 좀 붙잡고 앉아서 마치 취업 준비하듯이 시험 준비하듯이 공부하고 연구를 좀 하기로 합시다. 그렇게 할 때 이 나라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리걸마인드 연구소였습니다.